저는 72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차 며느리에게 하인 취급받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 만난 날부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예의도 존중도 없었어요. 아들이 돈을 좀 버니까 그것만 보고 결혼했더군요. 스몰 웨딩으로 양가 부모와 친구들만 불렀답니다. 덕분에 우리 집안 사정은 아무도 몰랐죠. 며느리는 제가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엌일, 청소, 심부름이 제 일이 됐어요. 아들은 알면서도 눈치만 봤고요. 전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동생이 왔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회장인 제 동생이요.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말이 없는 편입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 조용히 살아왔어요. 검소하게, 소박하게요. 오래된 옷을 입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당연히 기뻤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그날부터 뭔가 이상했죠. 지연이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건성이었고요. 제 손을 잡을 때도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아니,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심 자체가 없구나.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전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어요. 지연이가 원했답니다. 스몰 웨딩이 좋다고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요. 양가 부모님들과 친한 친구들만 부르자고 했죠. 민석이는 지연이 말이라면 다 들어줬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그렇잖아요. 전 괜찮다고 했어요. 작아도 좋다고요. 그렇게 결혼식에는 제 동생 도윤이도 조카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몰랐겠죠. 제 동생이 누군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요. 그냥 평범한 노인네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기도 뭐한 가난한 시골 노인쯤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후 지연이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민석이 눈치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신경도 안 쓰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어머니,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할 힘도 없었고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저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다 봤을 텐데요. 그냥 밥만 먹더군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포기했구나. 엄마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사실 며칠 전에 민석이한테 말했었거든요. 지연이가 너무 심하다고 조금만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민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냥 좀 참아줘. 지연이가 아직 적응 중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적응이라고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석이한테 부탁했죠. 알았어. 엄마가 참을게. 그냥 두렴. 민석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아서 고맙다는 얼굴이었어요.
전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편한 게 최선이라면 전 그렇게 하는 수밖에요. 그 후로 지연이는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아침 차려주세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돌려주시고요. 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말없이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움직였죠. 지연이는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킬 거 다 시키면 그만이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연이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방으로 들어가 계시겠어요? 친구랑 얘기 좀 하게요. 제 집인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전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지연이 친구랑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조용하시지? 말도 안 하셔. 그래도 편하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이 장난 아니거든. 둘이 깔깔 웃었습니다. 전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민석이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지연이는 제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전 원래 오래된 옷을 입고 다녀요. 편하고 익숙하거든요. 새 옷을 살 필요도 못 느꼈고요. 그런데 지연이는 그게 창피했나 봅니다. 어머니, 그 옷 좀 버리시고 새 거 사세요. 밖에 나갈 때 좀 그래요. 전 그냥 웃었습니다. 새 옷을 사라고요. 뭐 하러요? 전 이대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이한테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민석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죠. 아니,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못 본 척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요. 저녁엔 또 밥하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살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지연이도 알게 되겠죠. 제가 누군지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더군요. 어쩌면 영영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전 기다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요. 말없이 움직이고 말없이 견디면서요. 지연이는 몰랐겠죠.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는 이 노인이 자기가 함부로 대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요. 전 그저 지켜봤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드러날 그날을요. 결혼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지연이는 며칠 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준비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뭘 입을지, 어떤 화장품을 살지 그런 것만 고민했어요. 어머니, 명절 음식은 어머니가 다 준비하시는 거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물어보는 척이었지만 사실 명령이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텐데요. 명절 전날부터 전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 하나씩 준비했어요.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고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지연이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니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고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명절인데 무슨 일이 그리 많겠습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기 싫으니까요.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어요. 음식을 하나씩 그릇에 담고 테이블 위에 올렸죠. 정성스럽게요. 지연이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머니, 국이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다시 데워주세요. 지연이가 국을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다시 불을 켰죠.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친구 몇 명과 지연이 부모님이 오셨어요.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상냥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연이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며 말했습니다. 전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지연이는 자기 부모님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더군요. 정성스럽고 따뜻했어요. 음식을 내오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손님들 옆에 앉아서 웃고 떠들기만 했어요. 전 묵묵히 음식을 날랐죠. 무거운 국그릇도 뜨거운 찌개도요. 지연이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더 필요한데요. 어머니, 숟가락 하나가 부족해요. 어머니,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지연이는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요. 마치 제가 식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전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였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불편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음식을 칭찬하셨어요. 지연아,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어? 그러자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머님이 대부분 하셨어요. 저는 좀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민석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걸 알면서도요. 전 그게 더 슬펐습니다. 지연이보다 민석이가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연이는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했어요. 밝게 웃으면서요.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죠. 휴, 진짜 피곤하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피곤하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앉아서 웃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지연이가 또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아침부터 명절 음식만 먹어서 좀 느끼한데요. 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만들어야 할까 생각하면서요. 남은 재료로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했죠. 지연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똑같을 테니까요. 며칠 후 지연이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4명이요. 전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뭘 만들까 고민하면서요.
지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어요. 친구들이 왔을 때 예쁘게 보이려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전 음식을 내왔어요. 하나씩 테이블에 놓으면서요. 친구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우와, 음식 진짜 많다. 지연아, 내가 다 준비했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가 말했죠. 응, 오늘 오후 내내 준비했어. 힘들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돌아갔죠. 지연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떠드는 소리요. 전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민석이도 늦게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전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전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이미 잠들었고요. 전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그렇게 무시는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민석이에게도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게, 제가 심부름하는 게, 제가 말없이 움직이는 게요. 전 그저 익숙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설날이었죠. 지연이는 또 똑같이 말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제가 하는 거라고요. 전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미리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 놨죠.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사람이 좀 많이 올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랑 친척 몇 분도 오신대요. 지연이가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전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준비할 게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상을 차리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끓이고 전 데우고 나물 그릇에 담고요. 지연이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입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손님들이 11시쯤 온다고 했으니 시간은 넉넉했죠. 지연이한테는요. 어머니, 상차림 다 됐어요? 지연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서서요. 전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갔습니다.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지연이 친척 몇 분이 오셨죠. 전 현관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거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전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나를 준비를 했죠. 지연이는 손님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전 음식을 하나씩 테이블에 올렸어요. 무거운 뚝배기도 큰 접시도요.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들한테 음식 설명만 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이건 나물이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익숙했어요. 이미 몇 번이나 겪은 일이니까요.
전 그냥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밥그릇을 더 가져오려고 부엌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전 손을 닫고 현관 쪽을 봤죠. 누가 또 왔나 싶었어요. 지연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죠. 전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현관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이 든 남자 한 분이 서 계셨죠. 전 그분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요. 도윤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지연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죠.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누나 계신가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지연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안에 계세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현관 쪽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 당황한 거죠. 민석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전 거기 서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도윤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왔어요. 수행원들도 따라왔죠.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가 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누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도윤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전 앞치마를 벗으려 했지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친척들도 민석이도요. 도윤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제 누나입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소개였어요. 하지만 거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누나, 왜 부엌에 계셨어요? 명절인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윤이는 제 표정을 보고 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상차림을, 사람들을, 지연이를요. 그리고 민석이를 봤죠. 민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누가 하셨나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도윤이는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안내했어요. 누나 앉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전 앉았습니다. 도윤이도 제 옆에 앉았어요. 수행원들은 뒤에 섰죠. 지연이는 서 있었습니다. 앉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는 표정으로요.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왜 여기 왔는지,
저와 무슨 관계인지, 이제 어떻게 될지요. 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동생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도윤이는 제 옆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지연이를요. 지연이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도윤이는 식탁 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떡국까지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전 그 시선을 따라가며 오늘 아침 새벽부터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누가 이 음식들을 준비했는지, 누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는지요. 제 손을 보더니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거든요. 1년 동안 집안일만 하다 보니 주름도 깊어지고 거칠어졌죠. 지연이는 도윤이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바닥을 보고 어디든 다른 곳을 보려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무게였죠. 거실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윤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행원들이 뒤에서 자세를 바로 했어요. 도윤이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모든 시선이 도윤이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이 부모님도 친척들도 민석이도요. 전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이름과 함께 회장이라는 직함도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이 친척 중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그리고 도윤이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누나라고, 가족의 어른이라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윤이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이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제가 도윤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말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던 것, 제 꿈을 접고 동생 학비를 댔던 것, 전 재산을 털어 회사 시작 자금을 만들어줬던 것까지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어요. 지연이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옆에 서 있던 민석이가 지연이를 부축했지만 민석이 손도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회사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 누나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는 거죠. 지연이가 비틀거렸어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죠. 지연이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하인처럼 부렸던 며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이는 지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옷이 오래됐다고 말이 없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면 언젠가 그 재산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고요.
지연이가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부모님 얼굴도 창백해졌죠. 자기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민석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내는 걸 알면서 모른 척 했다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냐고 물었어요. 민석이는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죠. 등이 굽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목소리만 들렸어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가족이라고요. 그 말이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1년 동안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소파 위에 올려놨죠. 더 이상 두르지 않을 앞치마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대접받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고,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냐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민석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위로였죠. 도윤이는 이제 그만 쉬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도윤이 말 한마디로요. 집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1년 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도윤이가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연이 가족들도 황급히 돌아갔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나갔죠. 어색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당연했어요. 자기 딸이 저지른 일을 다 봤으니까요. 거실에는 저와 민석이 그리고 지연이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지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계속 울었거든요. 민석이는 창문 쪽에 서서 방만 내다보고 있었죠. 전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치워야 했으니까요. 그릇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전그릇을 내려놓고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미안하다는 거였죠. 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괜찮았냐고요. 지연이는 당황한 얼굴이 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게 기본이라고요. 지연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연이는 저를 가진 게 없는 노인으로만 봤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나이가 들었어도 옷이 허름해도 말이 없어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지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바닥에 주저앉더니 계속 울었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1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용서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민석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를 일으키려고요. 하지만 지연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울기만 했죠. 민석이도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민석이를 봤습니다. 아들이 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그게 더 비겁한 거라고 말했죠. 민석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겁했다고 인정했어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냥 두라고 한 건 민석이가 편하라고 그런 거였다고.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었다고 말했죠. 민석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만 쉽게 용서할 순 없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죠. 제 눈치를 봤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먼저 부엌에 있었습니다. 서툴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깨다 실수하고 밥을 너무 되게 짓기도 했죠. 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전 식탁에 앉아 지연이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맛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먹었죠. 지연이는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전 짧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민석이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오늘 어땠냐고, 불편한 건 없었냐고 물었죠.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민석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상처가 며칠 만에 아무 리 없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어딘가 불편했어요. 자연스럽지 않았죠. 지연이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열어보니 새 옷이 들어 있었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입던 옷이 낡아서 준비했다고요. 전 옷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이었어요.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편한 옷이 좋다고요. 지연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편하냐고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면으로 된 것, 넉넉한 것이 좋다고요. 지연이는 알겠다며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었죠. 입어보니 편했어요. 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죠. 예전 관계는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지연이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요. 서툴렀지만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가끔 들렀습니다.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요. 전 괜찮다고,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죠. 도윤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는 이제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전 하나씩 알려줬죠. 지연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요. 민석이는 주말마다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요. 예전에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도, 민석이 고민도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 어떤 분인지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졌을 것 같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어색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 그런 걸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죠. 지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뭘로 대접받고 싶었냐고요. 전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나이든 시어머니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누구인지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지연이도 민석이도요. 이제 사람을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오래된 옷도 입고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존중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하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짐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받아선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니까요. 지연이는 그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평생 몰랐다면 더 불행했을 테니까요. 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도윤이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 계속 참았을 겁니다. 지연이도 몰랐겠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지연이도 깨달았고 민석이도 변했으니까요.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